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토론 1021회 긴급진단 한국경제 위기인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분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견해를 들어보았는데요. 경제 문제야말로 이제 정권이나 정치색을 떠나서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는 사실 모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 주로 미국이 그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세계 경제 속에 있고 특히나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각 정부,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에 따라 호황일 때는 그 흐름을 더 잘 탈 수도 있고 불황일 때는 그 불경기를 더 부드럽게 받아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계적인 상황은 코로나 시기에 여러 나라의 재정 완화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 그리고 무역 제한 등으로 인한 고물가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고금리와 긴축 재정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가 오늘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박선영 패널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그 이전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십니다. 경제 문제를 여러 국제적인 시각에서 연구해 오신 분으로 오늘 토론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시각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미시적인 시각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석병훈 패널입니다. 석병훈 패널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한국은행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패널분들 중에서는 가장 거시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분석해 주셨고 오늘 토론에서도 이와 걸맞게 여러 통계 자료와 논문을 근거로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이론들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여러 가지 굴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석훈 패널은 이전에 성결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시고 현대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으로 20, 30대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연구하는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저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진영 패널은 이전에는 한화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경제정책에 대한 논객으로서 여러 토론회와 방송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중에서는 비교적 이론이 아닌 실제 경제 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은 경제의 세 주체라고 하는 정부, 기업, 가계 중 가계에서 시작되었는데 최근 증가한 가계부채 문제가 중심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주진영 패널은 정부 정책을 뽑았는데요. 주택 구입을 위한 다양한 대출 완화와 DSR 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들이 많아진 것이 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여러 패널들이 다 같이 우려를 보였습니다. 석병훈 패널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박선영 패널과 석병훈 패널은 이러한 가계부채가 주택 구입을 위한 부채가 많았고 이는 비교적 담보가 있는 안정적인 부채이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자체가 경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진영 패널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했지만 그 동인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위 영끌과 같은 부동산 과잉 구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대부분의 패널들이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높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고 이를 점차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계부채가 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것이다 보니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정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주진영 패널은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정권과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시시각각으로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판단이 어렵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정부가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석훈 패널 역시 동의하여서 청년층의 패닉 바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막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영 패널은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체제인 한국 주식의 저수익성,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충해 주었습니다. 석병훈 패널도 사실 이와 비슷한 논조에서 정부가 대출 한도와 DSR 예외 적용을 늘려주고 자산가들이 떨어지는 집값을 방어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이 서울 인근에서 멈춘 것은 이러한 부동산 가격 재상승의 신호들을 소비자들이 읽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는 모두 의문을 제기한 것 같고 이는 실제로 매우 낮은 부동산 거래량으로 볼 때 조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 패널 모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주진영 패널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인위적 개입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석훈 패널은 주거 수요가 아파트에만 몰려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비판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른 형태의 주거에 대한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병훈 패널은 주택 공급에 신호를 주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고금리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금리 상황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실 미국에 비하면 아직 높은 금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에 비교한다면 분명 빠른 속도로 금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하고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주진영 패널과 우석훈 패널은 이런 국제정세와 물가 상승률을 중시하여서 3.5%라는 금리가 고금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추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원화의 신용도가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편 석병훈 패널은 금리 인상 자체와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3.5%는 충분히 높은 금리라고 보았고 더 올리면 경기 침체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석병훈 패널의 주장처럼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금리를 국내적 상황만으로 결정한다면 세계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도나 무역 수지와 같은 점들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의 상황과 국제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되었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이러한 어려움의 맥락에서 듣는다면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여러 예산들을 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진영 패널은 이번 정부의 긴축 재정이 목적이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저 긴축을 위한 긴축은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 인한 무언가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두어야 하는데 단순히 아끼면 좋은 것이다라는 마인드로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석병훈 패널은 이런 긴축 재정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을 했고 박선영 패널 역시 세계적으로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긴축을 한다는 기조는 동의를 하지만 취약계층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충했습니다. 이런 긴축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패널이 각각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석훈 패널은 긴축은 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 소위 R&D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고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영역임에도 너무나도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석병원 패널도 이런 R&D 항목을 삭감하고 대신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오는 SOC의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런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긴축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목표가 분명할 필요가 있고 삭감할 영역과 유지할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산을 긴축한다는 방향 자체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내실이 장기적인 비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성과나 정치적인 이익 혹은 당파적 자기 편 몰아주기 채워진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토론은 경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의 충돌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라는 등의 대전제에는 모든 패널들이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패널들의 주장을 종합해서 이해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문제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 경제의 3주체라고 했던 이 가계, 정부, 기업 중에서 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 점이 약간 빠져 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시간이나 내용상 다루기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 다음에 다른 토론 주제와 함께 이에 대해서도 논의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좋은 토론들이 많아지길 희망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